LA에서 한 용의자를 뒤쫓던 LAPD 경찰관 3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총격을 가한 뒤 도주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샌디에고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한 초등학교에 폭발물이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덮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산악 지역에 고립됐던 주민 13명이 숨졌습니다. 여전히 도로가 눈에 덮여 있고 산악 지역의 지형이 가파른 탓에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한 여교사가 남고생과 수년 동안 불미스러운 관계를 이어오다 체포됐습니다. 피해 남학생이 용의자의 딸과 교제하던 사이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멕시코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빈발하는 강력범죄에 일부 지역엔 여행 금지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첫 소식입니다. 조태용 주미대사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 한일은 물론 한미일 모두의 긍정적인 기회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한미동맹이 전 세계 모든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현직 대사가 두루 참석한 자리에서 조태용 주미대사는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이 한일은 물론 한미 관계에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일 관계를 정치적 관점이 아닌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려 했다면서 한미일 모두의 기회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This will open up a lot of opportunities for two countries. And also three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o really work together and make something positive.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한미 동맹이 이제 한반도를 넘어 사이버, 인도주의, 보건, 기후 같은 세계 안보의 모든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다면서 그 위상이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as we face unprecedented threats posed by authoritarian states, we're redefining and reinforcing our shared security with joint US-ROK initiatives.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차장을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핵 관련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주변국의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Including friendly nations like Japan, but also setting a precedent for other countri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I think that's a Pandora's box that we don't want to open. 대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일본계인 해리 해리슨 전 대사는 다음 주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한일 그리고 한미일 관계에 매우 좋은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LAPD 경찰관 3명이 도주하던 용의자를 검문하다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 특수부대와 로봇까지 수색에 가담했는데요. 결국 용의자는 숨진 채 발견됐는데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한 주택가. 경찰차 수십 대가 출동했고 순찰 헬기까지 떴습니다. 어제 저녁 4시 30분쯤 가석방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용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의 추격전에서 총격을 가하며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Chemical agent in an effort to try to get the suspect to come outside peacefully, and unfortunately, that suspect responded to that chemical agent by opening the shed
and opening fire on the officers. The officers then returned fire. 총격을 당한 경찰관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PD는 특공대와 로봇까지 투입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고 수색 작업 끝에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는 32살 남성 조나단 마가나로 알려졌으며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등을 검시관이 파악 중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들의 노고를 인정했습니다. Every day, the men and women of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put themselves in harm's way. Tonight is a reminder that the danger is very real. The two officers that I talked to are strong. 한편 베스 시장은 지난달 경찰 훈련 시간 단축이 포함된 채용 기준 완화 정책을 발표해 LA 경찰 노조가 반발에 나선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30대 한인 여성이 샌디에고의 한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폭발물이 있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셔리프국은 지난 2월 8일 오후 1시쯤 32살의 마리 김 씨가 샌마르코스 초등학교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허위 협박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학교 관리자들은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캠퍼스 밖으로 대피시켰고 경찰과 폭탄 전담반이 출동해 탐지견들과 캠퍼스를 수색하는 등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수색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허위 신고를 한 용의자 김 씨를 공공기물파손과 폭탄 위협 등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했으며 아직 김 씨의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불어닥친 역사적인 눈폭풍으로 현재까지 산악 지역에 고립됐던 주민 1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자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68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날씨로 인한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면서 폭설이 내린 이후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눈폭풍으로 인해 도로 접근이 차단돼 식량과 의약품, 연료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주민들이 상당 시간 고립되면서 노인이나 지병을 앓는 환자들이 잇따라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lot of people don't feel safe right now. I mean, the county's doing their job the best they can. It's just difficult because there's nowhere to put the snow anywhere. 응급구조대원들은 8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여전히 해당 지역을 수색 중이지만 아직 도로의 40%는 눈이 덮여 있고 산악 지형이 가파른 탓에 구조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아직도 고립된 채 남아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아 이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상자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해당 지역은 지난 3월 1일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이번 주에 눈과 폭우가 예고되면서 또다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치어리더 코치를 맡고 있던 40대 여교사가 남학생과 수년 동안 성관계를 가져오다 들통나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남학생을 심리적으로 통제하면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 학생은 용의자의 딸과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클라호마주 웨스트모어와 브링크 주니어 고등학교에서 치어리더 코치로 재직한 45세 여성 제니퍼 호킨스. 호킨스가 고등학교 남학생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시작한 건 지난 2017년부터입니다. 호킨스는 학교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당시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A lot of the sexual acts that took place, she would have him come home from school at lunch to her home and have the sexual relationship at home while her daughter and her family were at work or at school.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호킨스의 범행을 학교 측에 폭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서에 따르면 호킨스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16살 때부터 5년 동안 지속됐으며 무려 300회가 넘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가 호킨스의 딸과 교제하던 남자친구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진술서에서 호킨스의 딸과 교제하던 시점부터
호킨스가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둘 사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심리적으로 통제를 당한 상태인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re's been a lot of impact on this victim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nature of this relationship, because it was so controlling, and his entire high school time frame where he should have been a student and should have been enjoying being a student was in a relationship with her where she limited his friends and his interactions with others. 호킨스는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고된 상태며 현재 2급 강간과 성폭행 혐의로 클리블랜드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법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와 학생 사이의 성접촉이나 성관계는 학생이 성관계 동의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이라 할지라도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자동차 딜러샵에 전시되어 있던 스포츠카 6대가 한순간에 도난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켄터키 경찰국은 켄터키주에 위치한 한 자동차 딜러샵에서 스포츠카 6대가 40초 만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딜러샵에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검은색 복장을 한 절도범들이 전시된 스포츠카에 한 명씩 탑승해 순식간에 차를 타고 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딜러샵의 보안과 차량의 키 위치까지 알고 있었다면서 이는 해당 딜러샵과 연관된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It takes 60 seconds before it starts alerting, So they were gone 20 seconds before the alarm ever went off. 경찰은 현재 도난당한 차량 5대를 찾았고 절도범 1명을 체포했으며 다른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연방정부가 미국인들의 멕시코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등 강력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콜리마와 미초아칸, 시날로아, 타마울리파스, 사카테카스, 게레로 등 6개 주 지역에 대해 최고 수위의 여행금지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한인들이 자주 찾는 칸쿤 등 유명 관광지가 모여있는 퀴타나루 지역과 멕시코시티 등 13개 지역은 여행 금지보다 한 단계 낮은 여행 재고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지역을 방문할 경우 안전 대책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현지 언론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멕시코 응급 전화번호인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몰기지 금리가 5주 연속 상승하며 7%에 육박했습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고정 몰기지 평균 이자율은 6.73%로 지난주보다 0.08%,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88% 상승했습니다. 몰기지 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2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몰기지 금리 역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이스박스계의 명품으로 알려진 예티 브랜드의 쿨러와 기어 케이스 제품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예티의 호퍼 M30을 포함한 4종류에서 소프트 쿨러와 사이드킥 드라이 기어 케이스의 마감 부분 자석이 떨어져 중상이나 사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190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떨어진 2개 이상의 고출력 자석을 삼킬 경우 섭취된 자석들이 서로 다른 금속 물체를 끌어당겨 소화기관에 박히게 된다며 이로 인해 장 뒤틀림과 감염, 폐혈증과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티는 리콜 제품의 자석 부분이 열화되거나 결함이 발생했다는 1,400건의 신고를 받았다며 소비자들에게 즉시 제품 사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2018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아마존을 비롯해 여러 매장에서 판매됐고 기어 케이스는 $50에 쿨러는 $300에서 $350 사이에 판매됐습니다.
한편 예티 측은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대체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2023년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미 전역에서 대학 입학을 앞둔 60명의 학생들을 선정해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2023 호프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미 시민권자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예비 대학생들로 GPA나 가구 소득, 거주 지역 등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각각 2,500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한편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2001년부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250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민간인 최소 9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는 얼마 전 있었던 우크라이나 측의 본토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오의 한 마을. 민가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아파트 단지로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유리창이 모두 깨졌고 주차된 차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습을 가한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일 6기를 포함해 8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8기의 드론을 이용한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Перший раз таки вижу таку біду. То страшне. То просто слів нема на то все. Розумієте, то є страшний чорт, той москаль. То є страшна зараза. 우크라이나군은 24시간 동안 공격으로 르비오에서 5명, 헤르손에서 3명,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에서 1명 등 민간인 최소 9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주요 에너지 시설에 공격이 집중되면서 전국적으로 전기 공급이 제한돼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전력 공급이 차단돼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Let me remind you, this is the largest nuclear power station in Europe, operating for the 6th time under emergency diesel generators. What are we doing? 러시아는 이번 대규모 공습에 대해 지난 2일 러시아 브리안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정권의 테러 행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В ответ на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2 март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киевским режимом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акции в Бря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несен массированный удар возмездия.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뿐이라며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반도 서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동시에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분석됩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어제 저녁 6시 20분쯤 북한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5분쯤엔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을 가능성도 분석하고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포착 직후엔 한 발로 분석했지만 궤적과 재원 등을 추가 분석한 결과 여러 발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탐지한 시간이 매우 짧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달 20일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2발을 발사한 이후 17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에도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군 당국은 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사일 발사는 최근 이어진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한 반발로 분석됩니다. 북한 김여정은 지난 7일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한 위협이라며 매 건마다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연합훈련 기간 동안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까지 예정돼 있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됐습니다. 야당은 일본행 티켓을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희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일본 정부가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 발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이 빠진 강제동원 배상안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속전속결입니다. 한일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은 12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국이 과거에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국가안보실장은 당일 성사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제 징용 해법 발표가 되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를 본격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본 기시다 총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旧朝鮮半島労働者問題に関するこの措置の発表について評価をしています。 결국 강제동원 배상해법 발표를 강행한 게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뜻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포함해 더 긴밀한 안보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일본행 티켓을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국민의힘이 친윤석열계 위주로 재편되자 여권에선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만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과거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받은 줄의 회동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의 첫 만남. 여당이 대통령을 받쳐주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 지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도 민생이 어렵다 그러니까 당이 좀 한축이 되어서 받쳐줄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현안이나 당의 현안은 그런 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에 새 지도부를 용산으로 불러 저녁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아예 이런 회동을 정기적으로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주례 회동은 과거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하던 시절인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나라와 당의 위기를 이용하는 세력과 싸우라고 말한 다음 날 여당 최고위원들은 험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당내 비윤석열계를 향한 비난. 훌리건 수준을 넘어서서 이분들은 실제로 선수로 뛰어든 훌리건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이제는 이 당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야당에 대한 비난도 험악했습니다.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한 웹소설과 불법 자동차 경주 전력으로 논란을 빚었던 청년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전가 사범과 피의자를 당대표로 만든 민주당은 법치주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 아니냐.
비윤석열계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을 만들었다. 공천 학살이 시작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했을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잠긴 채 열리지 않는다는 전 씨 가족의 신고를 받아 출동했고 이때 집안에 숨져 있던 전 씨를 발견했습니다. 망자라고 일단 확인이 되어서 경찰 쪽에 연결해드리고 온 것 같아요. 현장에는 전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비서실장을 맡아왔고 이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과 사장 직무대행 등을 지냈습니다. 전 씨는 최근에도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전 씨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친상에 직접 조문을 다녀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검찰 조사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유족 측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 관련 인물이 숨진 사례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2021년 12월에는 검찰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의 지인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숨졌고 같은 해 1월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 씨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부 무력화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공항을 포위하면서 주변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 진입도로인데요. 이탈리아로 출장을 떠나는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에 방문할 예정이던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시위대가 공항 주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일부러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워둔 채로 자리를 비워버렸고요. 예비군 3천여 명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경찰은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시위대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도로가 막히자 네타냐후 총리 부부는 예루살렘에서 공항까지 헬기로 이동해 공항에서 오스틴 장관과 만난 뒤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대법원의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9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동북부 수리아에 있는 탄산칼륨 광산이 무너져 광부 3명이 지하 900m에 갇혔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현재 인부들의 생사는 알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광부들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구조 작업이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광산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갱도가 무너지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히말라야 국립공원에서 혼자 걷는 트레킹이 금지됩니다. 여행객들이 혼자 여행하다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네팔 당국이 이런 조치에 나선 건데요. 앞으로 히말라야를 트레킹하려는 관광객들은 현지 가이드를 고용해야 합니다. 한편 가이드를 쓸 경우 비용이 더 들어갈 거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깊은 바닷속에 묻는 저장시설이 덴마크의 세계 최초로 조성됐습니다. 석유 시추로 이미 고갈된 해저 유전을 이산화탄소 매립지로 재활용하는 방식인데요. 대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액체 형태로 바꿔서 저장시설까지 옮기고요. 해저 지층에 영구적으로 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매년 800만 톤씩 매립하는 게 목표인데 이는 덴마크 탄소 연간 배출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지난해 출시 이후 SNS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때 없어서 못 판다고 했던 맥주가 제조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은은한 버터 향으로 유명해진 이른바 버터 맥주인데요. 이 한 캔에 6,000원이 넘는 고가지만 한때 품절 사태를 낳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맥주 제조사에 1개월 제조 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했는데요. 이 제품명 베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데 이름과 달리 버터를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버터 맛 맥주나 버터 향 맥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제조사는 버터를 썼다고 광고한 적도 없고 성분명에도 쓰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곰표 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는데요. 상표를 그대로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서울대검찰청 정문을 들어서면 보이는 조형물 서 있는 눈과 관련한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깨어있는 눈으로 불의를 감시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데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의 범죄 행각을 추적해온 한 교수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 조형물을 만든 작가가 JMS 신도라고 말한 겁니다. 해당 작가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2000년대 들어서부터 건강이 나빠져 JMS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또 조형물도 JMS 교리와 관련이 없고 공모전을 통해 공정한 심사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명석의 성범죄 의혹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정명석을 향한 공분이 높아진 가운데 검찰 망신이다, 당장 철거하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고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배우 전지현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탔던 곳인데요. 지난 2일 서울 강남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동시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영유아의 경우 호흡곤란이나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이 조리원은 특실의 경우 2주 가격이 2,500만 원으로 하루에 170만 원꼴인데요. 누리꾼들은 2,500만 원 주고 병에 걸렸다며 조리원의 허술한 위생을 지적하는가 하면 산후조리원이 오히려 저출생에 기여한다며 턱없이 비싼 가격을 꼬집었습니다. 한 남성이 무너진 잔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벽을 부수고 들어가니 검은 개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한 지 28일 만에 반려견이 다시 주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하에서 한 달 가까이 버틴 것도 대단한데 반려견은 새끼까지 출산했는데요. 구조 당시 강아지 3마리도 함께였습니다. 주인은 개 사료를 넣어둔 가방을 지하실에 둔 덕분에 반려견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항공사로부터 받은 택배 상자인데요. 배달 차량과 집 앞에 있는 상자를 다 더하면 모두 13개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모두 여행 가방인데요. 파손된 여행 가방을 물어달라고 항의했더니 과실을 인정한 항공사가 가방을 13개나 보내온 겁니다. 여성은 보상을 받기까지 한 달이 걸렸지만 이 정도면 사과를 받아들여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여성은 한 개만 빼고 나머지는 항공사에 되돌려줬습니다. 한 외신이 가방을 13개나 보낸 이유를 물어봤지만 항공사는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3월 9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